정시의 사주명리 제44강 육식갑자 중 12번째인 을해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을해일주입니다. 음의 목과 그리고 음의 수로 이루어진 을해일주는 해수가 을목을 생하여서 정인이 되고, 을해일주 자체는 12운성으로 사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의 지장간에는 양의 무토인 정제가 있고, 이 정제는 해수를 보아서 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간목은 급제로서, 급제가 즉 해수를 보면은 생장생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양의 임수는 정인으로서 또 해수를 보면은 글록에 해당합니다. 녹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해일주에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을해일주의 을은 자연에서는 풀과 또 바람이며 동물로서는 삭과 담비로서 역마성입니다. 전부 바람과 닭과 담비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역마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수 역시 물 역시 움직임이 많아서 역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는 어느 곳 가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역마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풀이며 바람인 을목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을목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꾼이기도 하며 지혜로운 사람이며 강한 역마성으로 현대를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해수는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은하수가 되고, 또 물의 모양과 같다는 거죠. 은하수가 되고, 땅에서는 현하로 경사가 급하여서 세차게 흐르는 하천이지만 목을 키우는 강물이 되고, 또 호수가 되어서 사람에게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양면지원인 정제 무토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토가 정제로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수를 가진 사람은 간목과 임수와 무토를 가지고 있기에 수복이 온전하여서 수를, 그러니까 장수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을해일주는 배우자 자리 일지에서 정인을 놓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배우자의 영향력보다 큰 사람이라고 했고, 또 인성은 배우는 열이기에 누구보다도 배움에 강한 열의가 있다고 했고, 또 12운성으로서 사지를 놓아서 영감의 발달로 인하여 공부에는 기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을해일주는 지지가 즉 해수 정인으로서, 그러니까 지지가 해수인 정인으로서 배움과는 평생토록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을목은 해에서 사지에 해당하여 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어 온 배움이고, 그래서 폭넓게 지식을 흡수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묘일주는 인성이 병지를 놓아서 떠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으로 넓은 지식을 구할 수는 있어도 깊이 있는 지식을 구하기에는 좀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지를 놓은 인성과 그리고 사지를 놓은 인성에 대한 어떤 대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을해일주는 지지가 사생지의 인성인 해수 정인으로 사지에 놓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인으로 사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은 이는 인성에 속하는 부모의 살을 의미하여서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여서 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지의 의미가 어떤 일을 시행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단계로서
진행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을해일주는 호수에 핀 연꽃에 비유되어서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술성과 창작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독창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꽃은 진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아도 불굴의 의지로서 성공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성공 표현의 징표이며 화신이기도 합니다. 을해일주는 지지가 해수 정인으로서 어머니가 배우자의 자리를 차지하여 어머니가 배우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남명이라면 어머니로 인하여 뒤편에 물려난 배우자와는 편할 날이 없고, 고부 갈등의 구조이기에 부부는 서로 별거하거나 심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여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친정 어머니가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남편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을 일지에 놓으면 혼인 전이나 후라도 지나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멸하게 되는 모자 멸자로 흐를 수 있어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을해일주는 지지가 인성이면서 어머니가 사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관의 능력은 부실할 수 있지만은 인성으로서의 소임은 다하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입니다. 또 을해일주는 을의 역마성과 해수의 역마성이 함께 어우러져 움직이지 않으면 몸살이 나는 사람으로 떠다니는 부평초입니다. 부평초의 사람은 인신사회 중의 하나인 해수의 역마성으로 인하여 해외를 넘나들면서 생활하게 되거나 아니면 해외와 관련하여 무역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국내라도 물과 관련한 유람선업이나 수상운수업 등 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을해일주의 지장간 내에 있는 무토정제는 해수에서 절지급살에 해당합니다. 12운성으로서는 절지이고 12신살로서는 급살이라는 것입니다. 또 재성이 절지급살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재성이 절퇴에 놓이게 되면은 돈이 끊어져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돈을 잘 벌 수는 있어도 관리 부실로 인하여 잔고가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제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부동산 등으로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모여서 유통이 되지 않아서 힘든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의 명의라면 배우자인 처는, 지금 재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배우자 처가 되겠죠. 처는 물론 또 아버지인 부친과 나와의 관계가 절지에 해당하여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급살에 해당하면 서로의 관계는 무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헤어져 살거나 병약한 상태이거나 또는 의외로 처의 낭비벽을 의심하고 정신이 극히 예민해진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여명에서는 시모와의 관계가 절지급살에 있다면은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 고부 갈등이 심해져 관계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별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을해일주는 인성이 사지에 놓여서 일찍 부모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만일에 계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사공에 들고 또 인성이 근록에 자하기 때문에 인적, 재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공에 들면 육은
몸은 허했지만 정신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을의 일주에서 급제인 간목은 해에서 장생으로서 생자 사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을의 본인은 사지에 있고 형제는 장생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 자매들의 머리도 좋고, 장생지에 놓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머리도 좋고 살림살이가 내보다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간목 급제를 지장간에 가지고 있으면은 빼앗거나 하는 속성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즉 급제의 지금 성향이죠. 녹지에 놓인 부모의 유산이 있다고 보면은, 녹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이 있다고 보면은 급제를 놓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로 인하여서 분탈이 일어나 형제 간의 의리가 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또 부모의 명조로 보아서 재성이, 부모의 명조 사주 속에서 재성이 형충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다면은 형제 간의 다툼은 없어지겠습니다. 당연히 재산이 부모가 형충으로 깨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다툼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또 을의 일주에서 기토가, 을의 일주에서 천간에 기토가 사주에 나타나 있다면은 각기 합으로서 을의 재산이 거의 형제로 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급제가 아니고 비견이면은, 그래 모든 사주에서 급제가 아니고 비견이 지장간 속에 있으면 재산으로 인한 다툼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적게 일어나서 형제 간의 의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비견은 그만큼 사람이 조금 급제보다는 순수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간이 을일간, 그리고 신금, 그리고 개수일간일 경우에, 일간은 지금 음일간이죠. 음일간의 경우에서와 같이 신금인 경우에는 급제인, 그렇게 신금은 급제가 경금이 되죠. 급제인 경금이 경을 합으로서 일간의 재산을 가져가고, 또 개수인 경우에는 정임합으로 해서 급제가 그러니까 개수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쟁취해 가는 구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서 을과 신금과 개수 일간인 경우에는 비급이 재산과 합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거죠. 비급이. 그래서 동업이나 유산 분배에서 을과 신금과 개수의 일간들은, 음일간들은 매우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을의 일주에서 식상인 병정화가 해수를 보면 절퇴지에 놓이게 되어서 명주 자신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허약한 시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을의 일주는 몸이 약한 편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여자라면 식상인 자식이 절퇴지에 놓여서 태아가 잘 들어서지 않거나 어렵게 자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유산하기 쉬우며 키울 때도 역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궁에 든 자식으로 정신적으로는 영특하지만은 절퇴지에 자하여서 몸은 항상 약한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볼 때 병정화 식상이 절퇴에 놓이게 되면은 자금의 유통이 막히고, 또 친구와 주위와의 교분도 끊어진 것이며 관리 부실로 인하여서 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또 을의 일주는 재성 무기토도 절퇴에 자하고 일주 자체 인성인 사이로서 을의 일주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운이 어떻게 흐르든 거의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니고 개인의 재정적인 상태도 재성이 절퇴지에 놓일 때는 제가 부동산으로 묶이거나
아니면 편입된 재산으로 인하여서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가 바로 절퇴지입니다. 을의 일주에서 경금이 명식에 투관했다면은 경금은 해를 보아 해에서 병지 즉 역마지에 해당하여서 병자 사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해에서 사궁에 있고 경금은 해에서 병지에 자했기 때문에 병자 사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금은 투관 위치에 따라서 합이 되기도 하고 불합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이에 투관하면은 경금이 을 가까이에 투관하면 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멀리 연지에 있다면은 불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을 합을 이룬다면은 세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을의 세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묶인 상태이기에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합이라 그러면은 경을 합으로 이루어져 버리면은 둘이서 합이 되면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역마성으로 작용하거나 역마성으로 작용한다고. 세 번째는 역마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랬죠.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경을 합이 되어도 을의 일주가 역마성으로 작용할 때는 경금으로 인하여서 역마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사공으로서의 인성해수는 경금의 금생수에 의하여 해수가 힘을 얻어서 문학에 대한 열의가 강화되고 또 강화하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등 배움을 위하여 분주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합이 되면 역마성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또 배움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열의가 강화되어서 외국으로 유학 가거나 아니면 진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을의 일주의 여명이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운에서 경금이 오는 것은 물론 또 정화, 신금, 유금이 오는 시기는 결혼의 시기가 되어서 혼인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명이라면은 명주 자체는 취업을 하여 자리를 얻거나 그렇지 않고 또 관은 자식이라면은 관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경을 합의에 의하여 역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이죠. 경에서 을을 보면은 재성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금이 있거나 운에서 경금이 온다면은 관을 취하여서 승진을 하거나 직업을 얻고 아니면은 학문적인 결과를 위하여서 유학을 하게 되는 등 바쁠 수 있는 시기가 즉 경금이 오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을의 일주가 사주 내에 신금이 있다면은 신금은 해에서 욕지 연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욕자 사궁에 놓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을은 해에서 사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은 해를 보면은 욕에 자했다, 욕지에 자했다고 하여 욕자 사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의 일주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나의 것을 모두 내보이는 순수함이 있어서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욕자 사궁에 있는 을의 일주는 변화와 변덕은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을의 일주가 종교나 활인 그리고 대민, 의료 분야의 직업을 택하고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대체로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을의 일주가 여명이라면 신금은 편관으로서 배우자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에서
을목일간을 이야기합니다. 을목일간에서 신금 편관이 정화식신으로 제살되지 않는다면은, 정화식신이 있어서 제살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화극금을 한다는 이야기죠. 화가 신금을 극해서 신금의 역할을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살되지 않는다면은 편관이 칠살로 작용하여서 거칠고 난폭한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칠고 난폭한 성향도 직업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직업군이죠. 대체할 경우에서는 정화식신으로 제살되지 않더라도 제살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을의 일주가 남자의 명으로서 신금 편관이 제살되어 있다면은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하여 중요한 직책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제살되지 못한다면은 사지 욕지와 어우러져서 변화 변덕이 심하게 되고, 이로써 생활이 어렵고 직업이나 주거의 이동이 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관에 해당하는 자식 역시도 제살의 가부에 따라서 제살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달리할 것입니다. 을해 일주에서 지장간에 있는 정인 임수는 해에서 녹지에 놓여 지혜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또 을해 일주 자체도 사궁으로 생각의 영역에 있고, 을이 해를 보면 사궁에 있다고 그랬죠. 생각의 영역에 있고, 녹지의 노인 임수도 정인으로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 을의 일주는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공부를 하여 먹고 살 팔자임이 명백합니다. 또 을의 일주는 관성인 신금과 유금이 공망으로서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공망에 해당합니다. 경금과 신금이 공망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신금과 유금이 지지에서는 공망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명이라면 관이 공망이라서 남편에 대한 덕이 약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복이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관이 공망이면은 명주 자신은 사회적으로 자신이 입신하기 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천을 기인에 해당하여, 왜냐하면 을의 경우에는, 을목일 경우에는 천을 기인이 신금과 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금이 천을 기인에 해당하여 나쁘고 흉한 것들을 덮어버리기에 이외로 발복할 수 있습니다. 또 을의 일주에 진토가 있는 명식이라면, 진토가 명식에 있다면 원진살과 기문에 해당하고, 지지에 인성이 자리한 것과 연계하여 볼 때, 인성과 원진살과 기문살을 연계하여 볼 때 고부간의 갈등은 정점에 다다라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부부 관계와 사돈 간의 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명식에 사나 술이 있다면은 별거, 분리, 이혼의 명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중독이 일어나고 술해 천문이 간섭하기 때문에 별거, 분리, 이혼의 명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해 일간의 해수가 술토를 만나면은 천문이 열리는 구간이고, 해수 유금의 순수한 구간이 끝나고 자의 일량이 시생하는 구간으로서 다른 기운을 용납치 않기에 술해가 오는 천문에서는 자숙하라는 때입니다. 자숙은 현상 유지를 뜻하며 새로운 업을 벌리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천문이 열리면은 정신적으로 여지껏 힘든 상태에 있었다면은 더욱 힘들게 되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의외로 이와는 반대로
즐거운 상태에 있었다면 즐거움이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문에 들면은 좋을 게 없어 만사 준비하라는 뜻이 강합니다. 또 을의 일주의 명식에 사화가 있거나 운에서 사화가 오면은 사해충이 발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일지 속의 병화는 임수에 의하여 꺼지게 되고 간목은 경금에 의하여 잘리게 됩니다. 을목일간의 또 다른 근이 존재한다면 치명상을 입지 않지만은 오로지 을목일간의 뿌리가 해수 간목에게만 존재되어 있다면은 사해충이 일어날 때 을해일주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서 건강을 잃거나 타의에 의하여 직장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고나 질병으로서 병원 신세를 지는 등 여러 가지 불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화가 운이나 명식에 있다면 사해충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불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해일주가 해의 자가 또 겹쳐서 명식에 있거나 아니면 해의 운이 오면은 해해 자형살이 됩니다. 해해의 자형살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몸속의 혈액과 방광에서 일어나는 형살에 해당하여서 당뇨 그리고 고혈압,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해 형살이 있는 곳에 형충이 운이나 명식 자체에서 가중이 되면은 아주 불길하게 됩니다. 을의 일주가 해자 진축을 보고 그러니까 수를 본다는 이야기죠. 진축을 보고 임수가 천간에 투관한다면은 부목이 되어서 떠 있는 목이라는 거, 떠다니는 목이라는 거죠. 부목이 되어서 끝없는 유랑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하게 되고, 또 을의 일주가 해자 진축을 보고 또 천간에 개수가 나타난다면은 투관하면은 부목이 된다는 거예요. 개수가 날 때는 나무가 썩게 된다는 거죠. 부목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병, 정, 사, 오 미로서 조후가 되지 않는다면 사주에 그러니까 병, 정, 사, 오미가 나타나서 일단 조후가 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인해서 병약한 사람이 됩니다. 을의 일주는 일주 자체만으로도 지살, 역마살이 가장 높은 일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의 안정과 거주의 안정을 위하여서는 특별히 주거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을해일주의 을목은 곡각살에 해당합니다. 이 곡각살은 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어서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외에 곡각살이 있는 사람은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적응력이 높다는 거죠. 적응력이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가든 친구의 폭이 넓고 많다는 것입니다. 을해일주는 자시에 태어나고 춘절 즉 봄의 계절인 인월 1월, 묘월 2월, 음력도 진월 3월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꺼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극각살이 오기 때문입니다. 극각살은 봄에 난 사람은 해자에 해당하고 해와 자에 해당하고 또 여름에 난 사람은 묘와 미의 자에 해당하고 또 가을에 난 사람은 술과 인의 자에 해당하고 겨울에 난 사람은 진과 축의 자에 해당합니다. 극각살은 다리를 의미하는 자이지만 다리뿐만 아니라 손과 팔에도 올 수 있습니다.
즉 수족의 중대한 흉액을 의미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극각살은 춘하 추동에 따라 태어난 날과 즉 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병원과 협의하여서 출산 일시를 선택할 때는 극각에 해당하는 일시과 시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을의 신의 자나 자수를 만나게 되면 천을 기인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명식에 있으면 도움이 항구할 것이고 운에서 만나게 되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자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조후를 보고 천을의 도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을의 일주가 명식에 오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길성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홍념을 이루어서 사람에게 기염을 받을 수 있고 첫 번에 홍념을 이루어서 기염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천주를 이루어서 식복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식복을 누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문창과 학당을 이루어서 학문으로서 양광이 천리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으로서 대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극을 만나게 되어서 노후의 보장, 수복의 보장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호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의 수복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해 일주에서는 오화가 참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44강 육식갑자의 12번째인 을해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을해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강은 병자일주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